네, 안녕하세요. 양종정의 백구부동산이고요. 여기 이제 선생님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 옥정 신도시내 상권에서 치과의사 일을 하고 있는 홍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POP타워 5층이고요. 이번 편은 저희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키우고 계시는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제목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가 자꾸 썩는 우리 애 뭐가 문제인가? 왜일까? 네. 그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원인,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역할에 네.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 옥정 신도시나 이렇게 새로운 이제 신도시에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네, 맞아요. 30, 40대 분들이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뭐 아이들이 어떻게 치아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간략하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한 번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제 스타일상 누군가를 좀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부터 간단하게 논리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애들이 가장 많이 치과적으로 질병을 갖는 건 충치입니다. 그렇죠. 네, 충치는 세균이 만들어요. 세균이 만드는데, 충치를 만드는데 총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세균. 두 번째, 음식물 찌꺼기, 즉 세균이 먹어야 될 영양원이고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3가지가 충치를 만들어내는 3가지 요소예요. 요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3개 중에 뭘 없앨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시간을 없앤다. 무슨 얘기냐? 이 음식물을 세균이 먹고 대사에서 산을 만들어내서 치아를 부식시키는 시간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음식물 찌꺼기를 없앤다. 그거는 뭐 밥을 안 먹는다가 아니죠. 밥을 먹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없앤다. 세 번째, 세균을 없앤다. 세균을 완벽하게 입안에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세균의 수 자체를 좀 줄인다던가, 아니면 충치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수만 좀 줄인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3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3가지 방법을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취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딱 하나 나오는 게, 애들 밥 먹고 나서 뭔가를 먹고 나서 음식물 찌꺼기가 입에 있었을 때 그걸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음식물 찌꺼기를 동시에 없애주는 거죠. 제일 좋은 게 칫솔질이 되겠고요. 칫솔질 방법은 가까운 치과에서 배우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치과에 가시면 입안에 얼마만큼 관리가 안 돼 있는지 염색약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치아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얼마만큼 지금 네가 지금 칫솔질을 한다고 했지만 치아에 얼마만큼 그게 남아져 있는가를 염색약으로 이렇게 염색해서 하면 그냥 눈에 딱 보여요. 빨갛게 보이거든요, 입안에서. 그러면은 아이도 내가 여기를 잘 못 닦고 있구나, 내가 여기가 잘 안 됐구나, 그래서 지금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남아있구나를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면 훨씬 더 칫솔질에 대한 동기부여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서 칫솔질을 배우면서 그런 치태 관리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치태 관리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 이제 아침 먹고 아무것도 안 먹다가 점심을 먹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중간중간에 간식도 먹고 뭣도 먹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마다 그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실제로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구강관리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를 적절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칫솔질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요즘에는 정말 획기적인 제품들이 많거든요. 뭐 치약 없이 무슨 거품으로 하는 칫솔질도 있고, 아니면 뭐 가그렉 같은 거를 통해서 우물우물하고 뱉어내는 가그렉도 많아요. 특정 제품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런 거를 통해서 화학적으로 걔네들은 세균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 화학적인 작용으로 좀 세균을 죽여드리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말했던 3가지 중에 어떤 걸 줄일 수 있느냐에만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음식물 찌꺼기, 세균, 요 3가지. 중요한 건 그 세균이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것만을 적절하게 막아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균의 양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세균의 수를 줄이는 방식을 직접 행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 중에 하나는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칫솔질이 되거나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가글 제거입니다. 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칫솔질도 잘해야 된다는 게 제가 한번 어디서 들었는데 네. 칫솔질을 하고 난 다음에 양치를 제대로 안 하면 이 치약 성분이 이 이제 치아에 뭐 이거를 다시 뭐 부식을 시킨다고 뭐 그렇게 저는 어디서 들었는데 네. 이게 맞는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에는 제가 이해는 가요. 어떤 거냐? 치약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을 기업에서 넣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건 없어서 안 되는 성분들이 뭐냐면 마모제가 있어요. 마모제가 왜 있냐면 치아가 하나의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돌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을 떨궈내야 되거든요. 떨어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작은 마모제 성분 같은 걸 넣어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예전에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 됐던 것도 마모제를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을 못 쓰게 막혔지만 마모제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그 세척 능력, 물리적 세척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존제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치약도 오래 놔두고 쓰는 거거든요. 최소 1개월, 길게는 뭐 2, 3개월도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보존제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로는 불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불소는 이제 치아에 이제 불소가 직접 침착이 돼서 치아 자체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애거든요. 불소가 안 들어있는 치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치약 같은 경우에는 불소 함유량이 낮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는 어렸을 때 불소를 먹게 되면 이제 내장기관에 대한 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불소 자체를 없거나 낮게 만드는 어린이 치약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용 치약에는 거의 대부분 불소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로 SLS라고 표현하는 계면활성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뭐냐면 치약 중에 일부 독특한 치약을 쓰시는 분 말고는 대부분 거품이 납니다. 거품이 나는 이유는 그 계면활성제 때문인데요. 이 계면활성제는 비누나 샴푸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걔도 거품 나잖아요. 그 계면활성제가 하는 일은 뭐냐?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게 계면활성제예요. 그래서 샴푸나 비누를 손에 마구 비비면 어떻게 되죠? 미끌미끌해지죠. 미끌미끌해지는 이유는 뭐냐? 손에 있는 단백질도 살짝 녹이기도 하지만 염기성이라서 살짝 녹이기도 하지만 손에 있는 지방과 물을 섞이게 해줘서 걔네들이 미끌미끌해지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치약에도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들어가 있냐면 입안에 지방이 많아서 입안에 기름기를 없애려고,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거품이 나줘야지만 깨끗하게 닦인다라는 이미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맞아요. 저도 거품이 안 나면 개운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심리적이거나 이미지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계면활성제는 구강내과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분이긴 해요. 네, 계면활성제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계면활성제는 구내염의 증상을 지속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애를 이제 키우는 입장에서 이가 좀 바르게 나고 그리고 충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영구치가 이제 나는 시기 때문에 이제 예방법으로 잘 관리도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손님 못 받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네. 저는 환자분들이 구강을 더 잘 관리해서 오시면 저는 좋아요. 이게 듣는 사람은 왜 치과 의사가 좋지 않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치료할 게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치과에 대한 IQ가 높으신 분들일수록 정기적인 체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아파서 뒤늦게 치료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더 많은 돈이 깨지고 더 많이 고생을 한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러면 원래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프지 않더라도 치과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정말 자본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분들이 저희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많이 치료할 게 있어서 한 방에 돈을 버는 것보다 그런 분들을 자주 관리해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게 저한테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환자분 입장에서도 아프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나 한꺼번에 그런 이제 두려움이나 그런 것도 이제 없을 수 그렇죠.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치과 의사들한테도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 딱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린이 치과에 대해서. 일단은 어린이를 이제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애들이 치과에서도 치료를 잘 받았으면 좋겠고, 그죠? 그렇죠. 이게 뭐 마취 주사도 잘 맞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무서워요. 네, 막 무서워하고 막 울고 난리치고 그럼 네. 뭐 치과에서 그렇게 하면 막 부모님 막 얼굴 화끈화끈거리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치과를 애들이 어디 치과를 가야 될지 부모님들이 선택을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린이 치과의 선정 기준이 있어요. 뭐 제가 생각하는 뭐가 있냐면 아이들한테 치과 의사 선생님이 얼마만큼 신뢰를 쌓고자 노력하는지를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어떤 치과에 한 번 가서 치과 치료를 얼마나 잘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요. 아기가 치과에 대한 트라우마를 얻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네. 어렸을 때 당연히 정기검진을 하러 갑니다. 정기검진,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애도 안 아프고 써는 것도 없으니까 치료할 것도 없고 돈 벌 것도 별로 없는, 어떻게 보면 거의 영양가가 없는 환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 환자 한 명을 얼마만큼 치과에 무서운 이미지를 안 남기고 잘 검진해 주느냐가 애 인생한테는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치과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를 테지만 저는 애기한테 점차적으로 치과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수준의 그런 행위를 하면서 시간을 늘려가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상에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아기가 치과 치료를 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랑 같이 치과를 놀러 와야 돼요. 와서 치과는 별로 무서운 건 아니고 너한테 통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러 올 수 있는 곳이야. 일단 이 환경부터 적응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치과 의자에 눕혀서 누웠다가만 일어나 보기도 하고. 네. 이게 점차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치과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교과서상에 그래요. 그래서 치과 의자에 누웠다가 하루는 일어나서 했다 하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음번 누워서 입 한번 벌리고 저희 치과에서 쓰는 그 거울 있죠, 미러. 그걸로 입안에만 넣었다가 빼기도. 네. 그러면서 애한테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원래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애를 키우면서 뭐 잘못하면 너 삐죽한 바늘로 너 이렇게 하면 아프면 뭐 병원 의사 선생님 보고 가야 돼. 맞아요. 막 싫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공포심을 집안에서부터 죽이시면 그건 안 되겠네요. 저희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네. 병원이나 치과나 이런 곳은 우리 신체를 이제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정기적으로 찾아야 되는 곳이야. 그렇죠. 그렇게 네. 이미지를 주시는 게 좋아요. 어린이가 이제 치아를 관리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어린이 치과를 갈 때 부모님들이 좀 유의할 점.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집안에서부터 이제 그런 이제 공포심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네. 내용이었고. 병원을 좋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럼 좀 이제 마무리 한번 인사해 주시고. 네. 저는 이렇게 치과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의사분들은 다들 좋은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간다는 걸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지금 옆에 사장님과 함께 설명드리는 이런 기회가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얘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